146페이지 맞아요? 네, 146에 보니까 무슨 법이 나오죠? 건축법. 시험 문제 몇 문제 난다? 7문제. 아직도 몇 문제 난지도 모르겠어. 몇 문제? 7문제.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7문제야. 둘 다. 그래서 여기는 7문제 난다. 여러분들 목표는 5개. 만만치는 않아. 사실 5개가. 왜냐면 요새 시험 문제가 수준이 조금 높아져요. 이따 오후에 여러분들 이거 문제 풀 거 있죠? 솔직히 오늘은 50점이 나올지 안 나올지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비워. 그러니까 뭐 오늘은 한 70점 목표로 해보자. 그거 아니야. 예, 왜냐면 여러분들 성적은 뭐에 비례한다 그랬죠? 난이도에 반비례합니다. 난이도가 낮으면 성적이 잘 나오는 거고 난이도가 어려우면 성적도 안 나오는 거지 실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야. 난이도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난이도는 뭐다? 좀 어렵습니다. 조금 정도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려워. 왜냐면 응용 문제들이 들어있어서 그래.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거니까 문제는 이 건축법은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가 많이 난다는 거. 최근에 갈수록. 그래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생각 좀 하게 만드는 거.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거 위주로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론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응용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론이 정확하지 못하면 뭐가 안 풀린다?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응용한 걸 내가 어떻게 접근해? 아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건 응용 문제를 내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히 알고 있다 모르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응용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그래봤자 어디 있어? 책 속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야. 사실은 책 속에 다 들어있는 것도 있죠. 물론 안 들어있는 질문도 몇 개 있어요. 꼭 우리가 배운 것만 다 시험 문제 나는 거 아니죠? 모르는 질문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 대부분은 내가 공부한 거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라 그랬죠. 자, 첫 번째 뭐부터 나온다? 용어정의. 건축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 볼펜 이거 잘 안 써진다. 용어정의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용어정의에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죠? 원래 용어정의가 4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나눠지면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물건들과 관련된 용어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물건들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다. 두 번째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행위들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을 적용하느냐. 즉 건축행위 하려면 뭐 봐죠? 건축허 받아라. 건축법 적용이야. 행위할 때 대수순한다? 허가받으래. 리모델링한대? 그런 거 하래. 그 다음에 용도 변경한대. 그런 행위가 어떤 행위들이 건축법에 적용되냐. 세 번째는 건축법에 적용되는 사람들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용어는 우리 정리 안 해요. 기본서에만 써있지 설리 여기는 정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 있어? 건축주. 건축과 관련된 사람들 용어죠. 건축주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설계자, 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정도는 알죠. 그래서 건축주, 실제로 건축을 하는 주체, 그 다음에 누구? 설계자, 설계하는 사람, 시공자, 공사하는 사람, 감리자, 감독하는 사람. 뭐 이건 애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런 건 시험 문제 나는 건덕지가 아니니까 넘어가자. 네 번째 뭐가 있죠?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지역과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 지역, 즉 건축법 1조부터 113조 끝까지 모든 게 다 적용되는 지역. 아니 이 지역은 그중에 몇 가지 6가지는 빼고 법조문 중에 6개는 빼고 나머지만 적용되는 지역 둘로 나눠져.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건축법에 있는 거 일부 규정을 빼고 나머지만 적용되는 지역, 이걸 일부만 적용되는 지역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거의 나지 않아. 몰라도 돼. 그래서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다. 여러분들은 핵심적인 것보다 건축법에 적용되는 사람 물건과 건축법에 적용되는 사람 행위 이게 핵심이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날까? 여기 물건과 관련돼서 보통 한 문제 나고 행위에 관련돼서 한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용어정에서 몇 문제? 2문제가 출제되는데 그중에 한 문제는 물건들과 관련된 용어들, 하나는 행위들과 관련된 용어들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서 7문제 중에 2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정리하죠. 자, 그럼 첫 번째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물건과 관련된 거. 그럼 물건과 관련된 거 뭐냐면 자, 이게 뭐죠? 이게 뭐 같아? 대지. 이게 뭐고? 도로. 여기다가 뭘 짓는다? 뭘 짓는다? 건물이야? 건축물이야? 예, 저 민법이나 학계론은 뭐라고 하고? 건물이라고 하고. 공법에서 뭘 한다? 건축물을 한다. 그럼 뭐가 맞아? 건축물이 맞아. 왜?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잖아. 그럼 민법이나 이런 것들도 통일을 해야 돼. 용어 하나도 통일을 못해. 우리나라는 건물, 건축물 같은 말인데 하여튼 법적으로는 좀 다르게 쓰고 있고. 자, 여기에 뭐가 있다?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물건과 관해서는 이 3가지 용어가 기본이야.
그죠? 자, 먼저 건축물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땅이 있어야 된다. 대지. 이 대지란 개념 정리가 나오죠. 이 대지란 개념 정리는 어디 있는 걸 쓰지 않고 따로 개념 정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어디 있는 걸 끌어서 쓴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무슨 법? 공간정보법. 여러분들이 옛날에 지적법이라고 하던 거. 그 지적법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필지란 개념이 나와. 필지란 말 나오죠? 그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필지로 나눠진 하나하나를 뭐라 부른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부르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간정보법에서는 필지라고 부르는 게 건축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대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일필지 일대지 원칙으로 쓴다.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를 이룬다. 일필지 일대지 원칙 해놓고 공간정보법에도 나오는데 둘로 나눠지죠. 아니야, 예외가 있어. 어떤 예외? 한 필지가 아니고 몇 필지 이상이? 두 필지 이상을 합쳐서 뭐로 본다?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고, 반대로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분만, 한 필지라든지 두 필지라든지 세 필지, 이걸 하나 이상이라고 하죠. 하나 이상의 필지에 얼마큼? 그거의 일부분들만, 부분만, 그것만 뭐로 본다?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 따라서 원래는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인데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하나 이상, 한 필지든 두 필지든 세 필지든 그거의 얼마큼만? 일부분만, 그것만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몇 가지가 있다라고 돼 있어. 이거는 건축법에도 원래 나오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가 15년 이전에 났었고, 그러니까 이전까지 한 번 났어. 15년 이전에 한 번 났었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난 적 없어. 그럼 33년 동안 보면서 한 번 났으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 공부하고 싶으면 어떤 걸 보면 돼? 공간정보법에 가서 보셔. 그건 공간정보에서 날 수도 있어,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고, 여기서는 공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지는 공간정보는 필지로 나눠진 게 대지라고 있는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필지 이상은 하나의 대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 그런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끝이야. 여기는. 자, 두 번째 뭐가 나오죠? 도로. 그럼 대지랑 접해 있는 게 뭐다? 도로. 그럼 건축법상의 도로가 무엇이냐? 이 도로 개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거는 원칙과 예외를 나눠. 건축법 도로는 원칙,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예외,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개념 정리 잡아가는 방법이야. 어떻게 쓰나 보란 얘기야. 자, 원칙 해놓고, 원칙은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전제 조건이 있어.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뭐가 전제가 된다? 보행과 뭐가 가능해야 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뭐하고? 가능하고, 동시에 너비는 얼마야 된다? 너비는 4m 이상 된다. 이건 화살표라죠. 너비는 4m 이상 될 때 이걸 뭐라 부른다?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걸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전제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로서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도로로서, 이걸 전제란 도로로서 둘 중에 하나가 뭐다? 건축법상의 도로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뭘까? 첫 번째는 이러한 도로인데 부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한데 너비는 몇 미터? 4m 이상 되는 그런 도로인데, 이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국토의계및 유연한 분들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뭔데? 신설 또는 병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무슨 말이죠? 법령에서 뭐라고? 도로라고 뭐였어? 고시했어. 법령에서 도로라고 고시했어. 그러면 그거 뭐가 된다?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따라서 이런 도로인데, 이런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각종 법령에서 뭐라고 했어? 도로라고 고시를 했어. 그러면 그건 건축법에서도 똑같이 뭐가 된다?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다른 법령에서 도로라고 고시한 게 우리 건축법에서도 뭐란다? 똑같은 건축법상 도로라. 근데 모든 법령에서 고시한 도로가 다 건축법상의 도로일까? 아니요. 이게 전제돼야 돼. 뭐도 간에 돼. 부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하고 너비는 4m 이상 돼야 돼. 자, 그러면 어떤 도로가 있을까? 법령에서 고시한 도로 중에 도로법, 가장 많은 도로법. 도로법에 보면 대로, 중로, 소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어요. 보행자 전용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여러 가지로 나눠져. 그 중에 자동차 전용 도로 있죠? 그거는 부행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부행이죠. 그러면 도로법상에서는 법령에서 고시한 도로니까 그것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까? 아니요. 도로법상의 도로는 될지언정 부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는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지만 건축법상의 도로니까. 아셨죠? 그래서 각종 법령에서 고시했다고 다 도로가 아니고 요 세 가지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그래야 그걸 건축법상 도로 간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고시한 도로와 건축법에 있는 도로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 이걸 못 갖추면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법령으로 고시하는 도로만 도로일까? 법에서 정한 도로만 도로일까? 아니요.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어. 근데 뭐 받으려고?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려고 뭐했어? 위치를 정하여 뭐했죠? 홍보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저기가 법으로 정한 도로는 어디 있어? 저쪽에 있어. 법에서 정한 도로는 법령에서 정한 도로는 저쪽에 있어. 근데 그 도로로부터 나는 뭐야? 떨어져 있어. 근데 이 땅은 그럼 뭘 가야 되는 거야? 맹지라고 하죠. 떨어져 있죠? 그럼 건물 못 짓잖아. 근데 내가 건축허가 받아. 어떻게 받았죠? 첫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땅을 사겠습니다. 매매 계약서 쓴 거. 그래가지고 일단 허가 받고 나중에 내가 요건 내 끝 땅을 하겠대. 그래서 진입로로 확보하겠대. 아니면 이 앞에 있는 토지주가 3명 있어. 토지주 3명한테 가서 뭐 받으면 돼? 토지 사용 승낙서. 동의서죠. 내가 이 땅 써도 좋다. 일종의 무슨 건이야? 지역권. 토지 사용 승낙서 쓴다는 게 결국 지역권 설정과 같은 성격이야. 단 지역권은 등기부상에 올라가는 거고 토지 사용 승낙서는 등기부상에 올라가지 않아도 돼. 근데 이건 등기 안 해도 돼. 그냥 토지 사용 승낙서만 받으면 돼. 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 대해서 도로를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써도 좋다라는 것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걸 그걸 첨부해서 올라가면 돼요. 그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얼마큼 쓴다? 폭 몇 미터. 이 땅이 폭 몇 미터씩 해서 내가 여기다 이 남의 땅을 내가 써도 좋다. 그리고 거기 사용 기간 뭐 이런 거 쓰거든. 근데 사용 기간을 영구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영구가 뭐가 되죠? 멍구가 되는 거야, 이제. 그 병신 되는 거야. 그 영구적으로 쓰면 안 돼.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내에 네가 사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취해야 되지. 그때까지만이지. 나는 영구적으로 쓰게 한다. 그럼 그건 골치 아프진 그 남의 준 거랑 똑같은 땅이야. 그건. 어쨌든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걸 첨부해서 들어가도 돼. 그러면 아직 매입은 안 한 거지만 뭐 받으려고? 건축허가 받거나 신고하려고 위치를 정해서 여기도 그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게 있다면 그것도 뭐라 본다? 공고됐다면 이것도 건축법상에 뭐가 된다? 도로가 될 수 있더라. 여기도 건축법상 도로야. 아셨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게 건축법이다. 근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만 도로일까? 아니야. 플러스 하나 더 있어. 뭐 있다? 예정도로. 이게 오늘 오후 시험 문제에 들어있어요. 뭐 들어있어? 예정도로. 예정도로가 뭐죠? 예정도로란 뜻이 도로를 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어. 자, 물어보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까? 정말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입니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구분하라 그랬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차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죠? 아직 확정된 거 아니야.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정말로 만들겠다고 확정된 거야. 여기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 확정되면 이 주변 땅값들이 오른다 떨어진다? 왜 올라요? 도로 낼까 안 낼까가 아직 예정되는 거야? 확정되는 거야? 확정된 거야. 진짜 내겠다요.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어. 진짜 내겠다는데 물론 나중에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또 딴 데로 옮겨갈 수 있어. 그때는 이제 아작나는 거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진짜 내겠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야? 도시군 관리계획이거든. 그럼 그게 확정되면 그때 이걸 뭐라 부른다? 예정도로랍니다. 실제로 만들겠다고 예정된 도로라 뜻이야. 그럼 예정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다? 도로입니다. 어떤 분이 요 예정 도시화가 결정된 이 땅에 이분이 갖고 있는 땅이 뭐였어? 현재는 도로가 없어. 예정만 돼 있어. 건축허가 신청했어. 허가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왜? 도로랑 접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행정심판까지 올라갔어. 거기서 뭐라 했더냐? 도로 맞다. 건축법에서 예정도로라 했으니까 도로 맞다. 허가 내줘라. 해가지고 허가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도로도 뭐에 속한다? 건축법상에 도로에 속한다. 이 말이야. 아셨죠? 근데 이것만 있을까? 이제 뭐가 있은지 예외. 이제 여기 예외 있는 거야. 첫째는 무슨 도로가 있다? 자, 뭐가? 차량 통행이. 원래는 법에는 이렇게 해서 자동차라고 쓰지 않고 차량이라고 돼 있어. 근데 차량 통행이 뭐 한다? 불가능한데도 건축법상에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 예, 있대요. 가장 많은 게 뭐죠? 로데오 거리. 로데오 거리 같은데. 그 로데오 거리 같은데 가보면 차량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거기 뭐 박아놨어? 쇠말뚝. 말뚝 박아놨죠? 사람은 걸어 들어갈 수 있지만 차는 못 들어가죠? 그래도 그 안에는 뭐가 된다? 건축법상의 도로가 됩니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도. 그럼 왜 이런 건축법상의 도로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 거죠? 건축법상의 도로랑 접해 있는 땅들만 뭐가 된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야. 따라서 건축법상의 도로랑 접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도로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다? 건축법상의 도로랑 접해 있는 땅만 뭐가 난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것도 또 원칙이야. 또 예외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 원칙은 건축법상의 도로랑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건 아까 건축법상의 도로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럼 그거랑 접해 있으면 건축하나? 안 나요. 그건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니까. 아셨죠? 모든 아무 도로나 다 접한다고 다 건축 미치승은 아니고 건축법상 도로랑 접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아셨죠? 자, 두 번째.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도 일정하게 건축법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뭐 너비 3m, 2m 따지는데 그건 외울 필요 없어. 요것만 외우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두 번째 예외. 두 번째 예외. 뭐겠죠? 예,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라는 건 무슨 뜻이죠? 앞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도로. 앞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도로를 막다른 도로로 따진다. 그럼 막다른 도로도 뭘 따지죠?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길이. 자, 여기선 차량들이 갖고 왔다 하는 이런 도로를 무슨 도로를 하죠? 차량이 가고 와고 하는 이런 도로를 무슨 도로? 과도로. 옛날엔 통행도로 그랬는데 이제 통과도로라고 써요. 왔다 갔다 하는 도로를 말한다? 통과도로. 이게 건축법상의 도로야. 근데 가다가 이리 쑥 들어갔더니 뭐 됐어? 꽉 막혀버렸네. 이걸 뭐라 본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 보죠? 이게 막다른 도로라는 게 여기가 막다른 도로라는 얘기야. 아셨죠? 그럼 막다른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 막다른 도로는 도로 길이에 따라, 이 길이 있죠? 길이에 따라 뭘 요구한다? 너비를 요구해. 일정한 너비, 길이에 따라 일정한 너비 이상 되면 건축법상의 도로를 합니다. 그걸 외워야 되죠. 첫째, 막다른 도로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밖에 안 돼? 얼마? 10m 미만밖에 안 돼. 그때는 너비는 얼마 돼야 돼? 2m 이상이면 건축법상의 도로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이게 어디죠? 10m 이상 35m 미만. 10 이상 35 미만. 그때는 너비 얼마야 돼? 그때는 3m 이상이면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만약에 막다른 도로 길이가 몇 미터야? 35m 이상 된다. 되게 길다는 얘기죠? 그때는 너비가 얼마나 돼야 돼? 원칙 6m. 원칙 6m. 단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에서는 얼마까지? 4m만 돼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다른 도로가 건축법 도로가 되는지 이것도 실무에서는 대단히 많이 써먹어. 자, 제가 지금 저쪽에 공주에 있는 땅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거기 뭐가 있다 그랬죠? 저수지가 있거든. 그리고 여기에 뭐 있죠? 도로가 옆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럼 여기가 끝났으니까 여기 산 끝이니까 끝났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이게 막다른 도로거든. 막다른 도로죠. 그럼 너비가 얼마나 요구할까? 너비 얼마면 될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한 50m 정도 돼요. 이 꼭대기까지가. 그럼 한 50m, 한 150m 더 될 것 같다. 한 70m는 될 것 같은데. 한 70m가 막다른 도로가 나오는데, 그럼 이 70m면 35m 이상 되는 거죠? 너비가 얼마야 돼? 원래 6m 이상이지. 근데 지금 6m 도로 필요하다냐? 아니요. 거의 4m만 되면 돼. 그래서 실제로 다 이번 누가 건축해 봤는데 거의 4m만 이제 내면 되도록 했어서. 왜 그러죠? 여기 어디죠? 공주시. 봐봐요. 여기는 일단 용도지역부터 따져야 돼. 용도지역 무슨 지역? 보존관리지역. 여기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함부로 개발 못해요. 그래서 저수지라서 여기 무슨 지역? 저수지 보존관리지역. 전체가 보존관리지역이야. 이쪽으로는 산으로는 농림지역이고. 그럼 여기는 하여튼 보존관리지역이야. 그럼 보존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야? 도시지역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 어디다? 우성면. 지역이 공주시 우성면 이렇게 들어가. 아셨죠? 그건 무슨 지역이야? 면지역이네. 그죠? 도시지역이 아닌 면지역. 이 뜻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일단 용도지역을 먼저 따지고 도시지역이 아니냐, 도시지역이냐 따지고. 녹지지역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녹지지역 무슨 지역이야? 도시지역이잖아. 도시지역은 몇 미터 해야 돼? 6m 만들어야 돼. 녹지지역이었으면 6m야. 자연 녹지지역, 보존 녹지지역. 그럼 6m였어야 돼. 근데 무슨 지역이니까? 관리지역이니까 몇 미터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야. 그리고 무슨 면이야? 우성면, 읍자 또는 면자 들어가는 지역이야. 동자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라 면자 들어가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몇 미터다? 그때는 4m면 된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뒤져라게 애워놓고 실제로는 적용을 못해. 실무 가서는 도대체 이게 말을 무슨 애워놓은 게 뭘 써먹는지 써먹을 줄을 몰라. 아셨죠? 그래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몇 미터다? 4m만 되면 건축법상의 도로다 인정받는다. 막다른 도로도. 그럼 건축허가 난다. 그래서 4m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가 하는 거? 도로와 관련된 것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자, 봐봐. 이제 뭐 끝났어? 대지 끝났고 도로 끝났으면서 건축물. 그럼 건축물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뭘 보고 건축물이 한다? 두 가지로 나누자. 원칙해놓고 이것도 어떻게 나누죠? 첫째, 어디에 있는 거?
둘로 나눠진다 해서 건축물이 첫째 어디에 있는 거? 여기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 그러니까 애울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구분할 줄 알면서 이렇게 체계를 그려가면서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운다? 막 외우다 보면 뒤집박죽이 돼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이것도 도로 하면은 원칙적으로 이걸 전제란 둘 중에 하나 도로. 근데 예정도로도 도로에 포함한다. 요거. 두 번째, 아니 예배적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도 건축물에서 도로가 되는 게 있고 막다른 도로가 건축물에서 도로가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똑 집어넣어야지 이게 도로가 딱 정리가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뭐로 들어간다? 건축물. 그럼 건축물 어떻게 정리한다? 원칙, 예배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예배라기보다는 이거 좀 이따 이제 특례가 있어요. 자, 먼저 건축법상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자. 첫째는 어디 있는 거?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 어디 있는 거? 토지 위에 있는 거. 두 번째는 토지 위가 아니면 어디야? 지하. 땅속에 있는 것보다 지하 아니면 높은 사대에 있는 걸 뭐라죠? 고가. 지하나 고가에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나눠놓고 출발하는 게 이게 개념이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건 둘이 다 원칙이야. 왜? 땅 위에 짓는 거, 땅 속이나 높은 사대로 위에 짓는 거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럼 첫째, 토지 위에 있는 공작물 중에서는 뭐가 건축물이죠?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엔드 그리고 기둥 또는 벽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럼 지붕과 그러니까 지붕은 꼭 있어야 된다 이 소리고 그리고 기둥 또는 벽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이거 개념적으로 잘 봐야 돼. 지붕과 손을 잘 봐야 돼.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걸 일렬로 다 쭉 써놓으니까 그게 머릿속에 헷갈리는 거야. 원래는 머릿속에 올 때는 일렬로 외우면 안 돼요. 어떻게 외워야 돼? 지금같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렇게 써놓으면 결국 뭐만 있으면 돼?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 이렇게 쓰는 거야. 해석이. 그것만 있어도 뭐라 본다? 건축물이라고 부를 수 있더라. 따라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정확하게 숙제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구나. 그리고 플러스 이에 딸린 시설물 여기 있죠? 이에 딸린 시설물 알파 이에 딸린 것들 뭐가 있죠? 건축물에 딸려있는 뭐가 있어? 담장이나 옹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다 뭐에 속한다? 건축물에 속한다. 여기까지죠. 그래놓고 아니 지하나 고가에서는 이런 구조적으로 따진다. 지붕이니 기둥이니 벽이니 이런 거 안 따져. 지하나 고가에서는 뭐로 따진다? 용도 뭐로 쓴대?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거로 쓰면 이걸 뭐라 부른다? 건축물이라 부르자. 지하나 고가에서는 용도 갖고 따져. 무슨 용도로 쓰는데? 사무소나 공연장이나 점포나 차고나 창고. 그래서 어떻게 온다 그랬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점차 어디 간다? 창고로 간다. 이렇게 뭐라 그랬죠? 외우는 방법대로 외워요. 그냥 사공이 많으면 점차 배가 어디 간다고?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창고로 들어간대. 그래서 배가 창고로 간다. 이렇게 해서 사공, 점차, 창고 이렇게 암이라라 그랬었습니다. 이게 뭐다? 바로 건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뭐가 있다? 예외에서 특례는 뭐죠? 건축물이라는 건 왜 중요하죠? 이거 왜 따지고 있는 거야? 건축물이다 아니다 왜 따지는 거야?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물건이냐 아니냐 이거든. 그럼 건축물이 바로 뭐가 된다?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니면 어찌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건축물이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공작물하고 건축물하고 어떻게 더 넓은 개념이다 그랬죠? 건축물하고 공작물하고 어떻게 더 넓은 개념이야? 공작물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야. 인간의 손이 닿아서 만들어지면 다 뭐가 되죠? 공작물이야. 그중에 뭐만? 일부가 건축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작물과 건축물을 구분하는 개념으로서 건축물이 중요한 거야. 공작물 중에서 이런 게 건축물이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뭐다? 이게 건축물이래. 그런데 건축물은 원래 뭘 적용한다고?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 그랬어. 건축법 적용하죠? 근데 건축물 중에서 뭐 하겠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 있더라. 건축물은 맞아. 근데 건축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그러한 뭐가 있다? 건축물이 있더라. 이게 시험 문제 옛날에 냈던 출제연도요. 건축물이 아니래요. 건축물이 아니라가 아니라 뭐다? 건축물은 맞는데 뭐 하는 거야?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랬어야 되는데 출제하는 이놈의 출제위원들도 헷갈려가지고 그냥 건축물이 아닌 걸 고르시오.
건축물이 아닌 게 아니라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을 고르시오.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그럼 건축물은 맞는데 건축법이 적용 안 된다. 이게 시험 문제 몇 순위? 0순위. 항상 0순위.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어요. 원래 자 크게 보면 5가지죠? 5가지여서 4가지, 5가지 이렇게 쓰자.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정문화재 있었죠? 지정문화재하고 임시정문화재. 근데 내년에는 명승도 다 들어가요. 명승지, 명승이라는 거에서 명승지. 그 명승도 하나 추가되는데 그건 이 법이 아니야. 다른 법에 의한 명승이야. 그래서 내년에는 건축법이 더 복잡해져. 하여튼 개정되는 게 있어. 근데 그건 애울 필요 없어. 올해 시험 문제 보면 안 들어가. 지금은 지정문화재와 임시정문화재만 하면 돼. 두 번째, 선로 부지 안에 있는 몇 가지? 4가지 시설들.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것, 철도 부지 안에 있는 시설 중에 몇 가지? 4가지. 첫째, 운전보안시설. 두 번째,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세 번째, 플랫폼. 네 번째, 급수, 급탄, 급유시설. 그 4가지 나오죠? 요거는 또 4가지로 갈라져. 세 번째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네 번째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해놓고 2가지 조건. 첫째, 공장 안에서 쓰는 용도여야 되고, 두 번째, 이동이 쉬울 것. 공장 안에 있으면서 이동이 쉬울 것. 그런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지막, 수문주작실. 그래서 수문주작실, 하천구역 내는 수문주작실. 됐죠? 이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한다는다? 적용하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항상 0순위라 그랬어요. 자, 이래 놓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뭘 정리하자? 건축물은 아니야. 그럼 뭐야? 자, 아까 제가 건축물과 공작물의 개념 차이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뭐가 더 넓다 그랬어? 공작물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야. 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제조된 시설물. 그 중에 이런 것들만 뭐라고 한다? 이것만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작물 중에 일부가 건축물이야. 이런 것만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이게 건축물이야. 그리고 이거는 건축물은 맞는데 건축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뜻이고. 아셨죠? 자, 그런데 이 중에 공작물 있잖아. 이 공작물은 원칙적으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건축법상 뭐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거 건축법상 뭐 해야 되는 게 있다? 신고 대상이 있더라. 신고 대상인 뭐가 있다? 공작물이 있더라. 이게 또 시험 문제에 나는 게 또 이거야. 그죠? 자, 그럼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공작물. 이건 그림국법에 있는 걸 보면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것들은 건축 신고 대상인 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또 나눴죠. 그죠? 옹벽이나 담장으로서 2m 넘는 거. 그죠? 2m 초과야. 넘는다고 했으니까 이상하면 안 돼요. 2m 넘은 2m까지는 아니고 2m 넘는 것들. 옹벽이나 담장으로서 2m 넘는 거. 옹담이. 그다음에 뭐가 있어? 두 번째. 장기적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뭐 해야 돼? 광고를 사서 장사해야 돼. 광고도 안 하고 장사하면 손님이 와? 안 오잖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뭐라? 광고를 사래요. 그래서 장기첨 광고사. 장기첨 광고를 붙어 있어. 그러면 4m 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장이 뭐야? 장식탑, 기념탑, 첨탑. 이건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또 4m 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양 발전 설비. 태양 발전 설비 있죠? 그래서 태양 오솔레묘 5m 넘는 거. 태양 발전 설비는 5m 넘는 거. 태양 발전 설비는 태양 오솔레묘 이렇게 해보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뭐가 있죠? 이거는 이제 뭐해서 굴뚝 위에서 꼴통이 뭐 한다 그랬죠? 육갑을 떤다 그랬어. 굴뚝에서 꼴통이 육갑 떤다 그랬었죠? 자, 이건 무슨 굴뚝과 골프 연습장, 통신용 철탑. 골프 연습장, 통신용 철탑 몇 미터? 6미터 넘는 것. 이렇게 해오라고. 다섯 번째는 뭐죠? 고팔기. 이건 세로로 해오라 그랬죠? 고가 수조 8미터 넘는 거. 기계 주차장, 철골 조리실 주차로서 8미터 이하인 거. 나머지 다 넘는 건데 기계 주차장만 8미터 이하인 거. 이걸 조심하라 그래서 8미터 이하인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오라 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G30. 그래서 지하 대표로서 바다 면적이 얼마 되는 거? 30m 넘는 거. 지하 대표로서 바다 면적이 30m 넘는 것. G30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라 그랬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아까 신고한다고 했잖아.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 누구한테 할까? 허가권자한테 신고한다. OX. X야. 허가권자 전부가 아니야. 그중에 원칙적인 허가권자. 누구죠? 원래는 시장운수구청장이야. 허가권자가. 시장운수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돼. 근데 세종시는 누가 없으니까? 구청장이 없으니까. 누가 해야 돼? 지가 해야 돼. 특시. 그죠? 제주도는 시장이 고유권한이 없으니까 지가 해야 돼. 누가? 특도. 그래서 특시, 특도, 시장운수구청장. 요자들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는지 이것 때우셔야 돼요. 이따 문제에서 여기 광역시에서는 광역시한테 신고한다. OX. 광역시에서는 누구한테 해야 돼? 구청장이나 군수. 광역시는 구청장, 군수한테 해야 되지. 광역시한테 신고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다고 얘기했어. 분명히 그렇게 나오면 틀린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뒤져라고 뭐만 해놓고 이건 다였어. 내가 뒤져라고 다 열심히 해왔거든. 옹담이, 광고사, 뭐 굴장기, 꼴통격 뒤져라고 해놓고는 뭐에서 틀렸어? 누구한테 신고하냐 했더니 광역시한테 신고한다. 광역시장에 신고 받아줘? 안 받아줘? 누구한테 해야 돼? 구청장 또는 군수.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군수죠? 얘들한테 가야 되지. 광역시장한테는 신고하라고 했자 안 받아줍니다. 아셨죠? 원칙적인 허가권자한테 가야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는 가봤자 신고받지 않는다. 아셨죠? 여기까지. 자, 끝났어. 이제 뭐가 나오죠? 어떻게 봤어? 이제 건축물 끝났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147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뭐 나오죠?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은 뭐죠? 고층. 적어도 3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높이가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 둘 다 갖춰야 돼?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 이따 응용 문제로 내 있어 이거 응용 문제. 또 하나 초고층 건축물 다음 페이지 얼마? 층수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m 이상. 그럼 봐봐요. 층수는 48층인데 높이는 210m래. 초고층이다? 아니다? 층수는 48층인데 높이는 210m라 그랬어. 초고층이야? 아니야? 초고층이야? 층수는 48층에서 50층이 안 되지만 높이가 200m 이상인 210m라 그랬잖아.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초고층이죠? 또는 자를 썼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뜻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그것도 초고층이다. 맞죠? 이따 문제 속에 들어있으니까 정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준초고층 건축물이야. 준초고층은 어떻게 정의한다? 고층 건축물 중에서 3층 이상 되는 것 중에서 몇 층이 아닌 거?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거. 50층 이상이 아닌 것. 그럼 어디까지야? 3층 이상 50층 미만. 30층 이상 50층 미만. 이 사이에 있으면 그 사이를 뭐라 부른다? 준초고층 건축물을 한다.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부수건축물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부수건축물은 그림구법에서 뭐 있었죠? 농가주택이 있었죠. 농가주택에 뭐가 있었어? 헛간, 뒷간. 이 헛간, 뒷간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그 헛간, 뒷간의 성격은 첫째, 주된 건축물과 같은 대지 안에 있으면서 주된 건축물과 붙어 있어, 분리돼 있어? 떨어져 있다. 이게 핵심이야. 딴 게 핵심이 아니고 주된 건축물과 같은 대지 안에 있으면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돼 있다. 떨어져서 주된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사용하면 그걸 뭐라 부른다? 부속 건축물이 한단다. 자, 다중용 건축물이라는 개념도 정리해야 되죠. 첫째, 다중용은 많은 군중이 이용하는 거라 그랬죠. 어떤 게 다중이야? 첫째, 16층 이상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뭐란다? 다중용 건축물. 16층 이상 되면 뭐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되냐 따지지 않아. 동시에 용도가 뭐냐 그것도 따질 필요도 없어. 16층 이상 되면 바닥 면적이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어. 용도도 필요 없어. 하여튼 무조건 다 그런 건 뭐다? 다중용 건축물. 그럼 16층이 안 된다면 이게 중요하죠. 16층이 안 되는 건축물이래. 그중에 뭐가 있어? 다중용 건축물. 어떤 게 16층이 안 되면 다중용 건축물이야? 첫째, 바닥 면적계는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5천 이상 돼야 돼. 따라서 바닥 면적 5천이 안 되면 다중용 건축물이 될 수 없어. 몇 층이어야 되는 걸 지금 따지고 있어? 15층이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16층 이상이면 바닥 면적계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물어. 그게 1000이 되든 2000이 되든 5000이 되든 1만이 되든 관계없어. 무조건 다중이 돼. 아죠? 근데 16층이 안 된다면 15층이 하라면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해석하는 걸 정확하게 못하면 응용 문제에서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15층 이하짜리라면 뭐가 된다? 첫째, 바닥 면적에는 무조건 5천 이상일 것. 용도는 6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 용도는 몇 가지? 6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 판문종,
여관종. 6가지 아닐까? 그럼 판매시설, 판문종, 문화매 집회시설. 근데 문화매 집회시설이라고 다 다중건축물일까? 바다 면적이 5천 이상 된다고? 아니, 안 되는 게 있어. 뭐? 동물원하고 식물원. 그건 설령 바다 면적이 5천 이상 된다 하더라도 동물원, 식물원은 뭐에 속하지만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지만 그거는 다중용 건축물이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또 정리해야 돼. 아시겠죠? 판문종, 종이 뭐죠? 종교시설, 종교시설. 그 다음에 여객용시설. 여객용시설은 뭐예요? 버스터미널. 그냥 쉽게 생각해. 여객용시설 한마디로 버스터미널. 바다 면적이 얼마면? 5천 이상 되면 그건 다중용 건축물이다. 항상 바다 면적 5천을 전제를 해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여관, 관광 휴게시설이죠? 네. 관광 휴게시설 아니야. 관광 숙박시설이다. 관광 숙박시설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 종합병원 바다 면적이 얼마 되는 거? 5천 이상 되는 종합병원. 이렇지. 그런 것들은 뭐에 속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중 건축물에 속한단다. 그 개념. 그 밑으로 특수구조 건축물 나오죠? 2가지만 하면 돼. 첫째,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몇 미터나 떨어져 있다. 여기 기둥과 기둥 사이가 몇 미터 벌어졌다? 20m 이상 벌어졌다. 무슨 건축물? 이거 특수구조 건축물. 또 하나, 한쪽 끝은 벽에 고정돼 있어. 다른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않아. 지지되는 건 받쳐주는 게 없어. 그럼 뭐다? 보나 차양이 있어요. 보나 차양이 있는데 그게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않아. 근데 그 외벽의 중심선부터 몇 미터 이상 돌출돼 있어? 그 보나 차양이 외벽의 중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이래. 그것도 뭐에 속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에 속한단다. 그것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10번째 뭐가 나오죠? 주요구조부. 뭐가 주요구조부죠? 6가지를 주요구조로 한다. 머리 잡아서 바지, 보내, 주기. 바가 뭐죠? 바닥, 지붕이야, 지붕 틀이야. 지붕하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 지붕 틀이야, 지붕 틀. 세 번째, 그냥 보가 뭐야? 보가 뭐야? 그래서 가짜로 다 상양식 할 때 양자로서 그 보자는 양자래. 그래서 이번에 무량판이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아파트 지금 붕괴된다고 다 뒤집어지는 아파트들 있잖아. 무슨 공법이야? 무량판 공법이라잖아. 근데 무량판에서 량이 뭐야? 무량판의 량이 보를 말하는 겁니다. 보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된 아파트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나중에 가서 사람들한테 무량판 아파트가 왜 문제가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 지금 이게 뭐죠? 기둥. 이것도 기둥이죠? 원래는 이 기둥과 기둥 위에 뭐가 있어야 돼? 보가 걸쳐져요. 저쪽으로도 보가 먼저 일종의 무슨 프레임식으로 보가 먼저 걸쳐져요. 그래서 기둥, 저기 기둥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네 군데 기둥에 뭐가 있다? 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저쪽으로, 저기서 저기까지, 여기까지. 그게 보로다 먼저. 보가 뭐죠? 철근 콘크리트 만든 사각형한테 길쭉한 그거야. 그걸 쭉쭉쭉쭉 이렇게 거쳐놓고 그 위에다 뭘 까는 거야? 바닥을 그 위에다 얹는 거야. 바닥을 그 위에 얹어요. 그럼 바닥에 그 위에 찍어놓을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보에 골고루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 여기에만 힘을 받는 게 아니라 기둥과 기둥에서 이렇게 걸쳐 있으니까 바닥이 여기 깔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골고루 힘이 받으니까 요 기둥에 무리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바닥을 깔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위에서 찍어놓은 힘들이 여기만 집중되잖아. 저기만 집중되잖아. 이 보에다 분산되는 힘이 없잖아. 그럼 힘이 분산되지 않고 여기만 집중되니까 여기 어떻게 될까? 찍어 누르면. 지난주 내가 찢어가면서 얘기했죠? 종이 여기 기둥 있잖아, 그죠? 종이가 바닥인지 이게 바닥이야. 근데 힘을 받는데 이게 너무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된다 했어? 뽕 묶고 났죠. 그럼 위에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기둥이 있는 거죠. 바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저하는 거지. 이렇게 주저하는 거지.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이게 그럼 무너지는 거죠. 그럼 무너지지 말라고 여기 뭐가 있었는데 원래는 보가 기둥 위에 보가 먼저 올려이고 그 보 위에다가 바닥을 깔았던 걸 보로 없애버렸으니까 힘이 여기만 왔잖아. 그럼 여기를 만들 때는 여기 힘이 분산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뭘 했어야 돼? 철근을 갖다 여기 집중적으로 여기다 철근을 깔아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했는데 여기 철근이 들어있대 안 들어있대? 안 들어있대. 그게 지금 부실공사인 거야. 그럼 언제든지 이게 쭉 내려가서 그냥 쭉 이게 주저앉는다고 생각해봐. 우리 여기 있는데 이거 주저앉았다고 생각해봐.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샌드위치 되는 거지 뭐 간단하지 뭐. 샌드위치 되는 거야. 그냥 뒤지는 거야. 깔리는 거. 그냥 죽는 거죠. 이게 지금 무량판 구조의 문제라는 얘기 아셨죠? 그래서 량자가 무슨 량자다? 보란 뜻이라는 건 무량판이라는 건 보가 없는 구조다. 무량판 구조다.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바지, 보, 내가 뭐죠? 내력벽. 그냥 벽이야? 내력벽이야? 힘을 견디는 벽, 내력벽. 바지, 보, 그다음 뭐죠? 주계단, 기둥 6가지를 뭐라 부른다? 주구조. 근데 주구조에 속하지 않는 게 있다 그랬죠? 어떻게 오라 그랬어? 최하층 바닥. 저 밑에 최하층 바닥에서 뭘 타고 올라가? 5개 계단을 타고 올라가죠? 올라가다 위를 이렇게 올랐더니 어떤 사이로? 작은 보 사이로 뭐가 보인다? 차양이 보인다. 그래서 작은 보 사이기둥 차양. 작은 보 사이기둥 차양. 그걸 최하층 바닥에서 5개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작은 보 사이로 차양이 보인다. 이렇게 오라 그랬죠? 그것들은 주구조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여기. 그 다음에 뭐 나오죠? 발코니. 자, 발코니라는 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무슨 공간? 완충 공간. 자,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가 지금 뭐죠? 우리 아파트의 내부 공간이야. 그럼 여기가 뭐 있어? 이제 거실이 있다고 쳐요. 그럼 거실에 벽 있죠? 근데 저쪽 밖으로 다 더 뻗어나가는 거 있잖아. 저게 뭐가 된다? 발코니. 어떻게 정의한다? 여기가 내부야. 저쪽이 외부야. 그럼 발코니가 하는 역할은 건축물의 내부와 저 바깥쪽 외부를 뭔다? 연결하는 무슨 공간? 완충 공간으로서. 이거 어떻게 설치하죠? 이거 설치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외벽으로부터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 이랬었죠? 추가적으로 설치. 외벽이 어디란 얘기야? 여기가 외벽이지 저쪽 베란다 발코니 끝난 쪽 저 바깥쪽이 외벽이 아니란 얘기야. 외벽으로부터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 외벽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설치된 공간. 부가적으로 설치된 이걸 뭐라 부른다? 발코니라고 한다. 그럼 발코니가 되려면 반드시 뭐로부터 뻗어나갔어야 돼? 외벽으로부터 뻗어 있어야 돼. 그럼 건축물을 이렇게 졌어. 그럼 이게 뭐죠? 여기가 외벽이야. 그럼 외벽으로부터 뭐 돼?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이겁니다.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게 이렇게 그려요. 외벽이죠? 외벽으로부터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 이걸 뭐라 본다? 발코니를 한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져요. 이렇게 져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주할 때 들어갈 때 여기다 바깥에 있는 발코니 저쪽에 유리창에다가 저 밖에다 유리창 다시 작업해야 하네. 하죠? 어디다가? 여기가 지금 뚫려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 뭐죠? 사시를 다시 걸잖아. 이거 사시 작업하잖아. 누가 하는 거야? 이건 건설회사가 줘? 여러분들이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해. 이거는 따로 건설회사가 주는 거 아니야. 왜? 외벽에 있는 여기까지만 이제 이게 되니까 여기까지만 유리창 달아주지 이쪽은 유리창이 없어요. 이건 외벽이 아니야. 어디가 외벽이야? 여기가 외벽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따라서 이쪽은 외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돈 들여서 춥지 말라고 그죠? 거기다 샤시 작업은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뭐 같아? 외벽같이 보여. 근데 외벽이 아니야. 아셨죠? 이게 외벽이고 외부부터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 요걸 뭐라 본다? 요런 데를 발코니라고 한다. 그럼 여기 말고 잘 봐요. 또 위에다가 한 개를 더 이렇게 줬어. 위에 이렇게 줬어. 위에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어디가 남았어? 여기 있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또 난간식으로 이렇게 설치했어. 그럼 이때 요거는 뭐라 부른다? 이거는 베란다라고 한다. 이건 발코니가 이건 베란다입니다. 그래서 발코니와 베란다를 구분하는 건 뭐가 구분한다? 외벽 갖고 구분하는 겁니다. 외벽으로부터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 밖으로 다 뻗어 있으면 뭐가 되는 거고 외벽의 바깥쪽에 있는 건 발코니고 외벽의 안쪽에 있는 이 공간은 베란다라고 한다. 아셨죠? 이게 정확한 법률 용어라는 거 기억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지하층. 요 지하층까지 하자. 이 지하층이 문제예요, 지금. 이따 문제 풀으라고 해버리면 풀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돌아버릴걸? 문제 보면 응용 문제를 냈어. 실제로 시험 문제 냈던 거예요. 자, 봐봐. 한계층이란 층을 어떻게 정의하죠? 한계층이란 바닥구 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 주체 윗면까지 요거를 한계층이라 합니다. 그 밑에 층은 어디야? 역시 바닥구 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 주체 윗면까지 여기까지. 그럼 요건 뭐고? 바닥이야. 우리 바닥에 뚫게 있잖아. 그 바닥을 표시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건 지하층이야, 지상층이야? 모르죠. 그 묻는 새끼가 평신이지. 그죠? 왜? 아이, 지피면도 없는데 지한지 어떻게 알아? 어디가 지피면인지. 여기가 지피면은 당연히 둘 다 무슨 층? 여기가 지피면이야. 여기 지피면이야. 그럼 둘 다 지상층. 그죠?
그러면 지표면이 여길 지나고 있어. 그럼 둘 다 지하층. 말할 것도 없잖아. 그죠? 여기에 지표면이래. 이건 다 땅속에 있잖아.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지상층, 요거는 지하층. 지표면이 여기라면.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지표면이 어딜 지난다? 여길 지난대. 이렇게 지난대. 그러면 위에 거 여기는 뭐죠? 당연히 지상층. 이 노란 층은 반지하. 일단 잘 모르니까 뭐라고 한다? 반지하. 그냥 이 반지하가 어떤 때는 뭐가 될 수 있고 지하층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지상층이 될 수 있다. 그럼 이게 지하층이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따지자는 얘기야. 지금 이 반지하가 지하층이 될 수도 있고 지상층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따진다? 자, 그 건축물의 층이 어디에 있어? 지표면 아래에 있대. 그 바닥이 이 지표면에 이 바닥에 이 해당 층을 말하는 거야. 요 건축물의 해당 층, 요 노란 층의 바닥이 어디 있어요?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바닥에서부터 어디까지에? 지표면까지의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그냥 높이가 아니야. 왜 높이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여기까지 재는 거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재는 거고 지금 지표면이 수평이야? 약간 기울었어? 기울었으니까 이쪽이 더 높죠? 조금 높죠?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평균 낸 높이.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지표면의 평균 내면 뭐 이렇게 된다고 가정해. 그래서 평균 높이, 이게 높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디까지 높이야? 요 바닥에서부터 어디까지?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약간 더 올라가겠네. 여기는 그죠? 평균 높이니까. 평균 높이.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H바라고 하자. H바라 불러. 이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해당 층 높이는 어디죠? 바닥 구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주체 윗면까지. 이걸 뭐란다? 해당 층 높이라고 부르고 해당 층, 요 층의 높이야. 높이 얼마 되는 부분? 2분의 1. 그럼 요거에 2분의 1 되면 대략 요 정도 되겠나? 그죠? 요 2분의 1 되는 부분, 요 높이를 따지는 거야. 요거.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요까지 높이. 이걸 H라고 치자. 20H. 그러면 뭐가? 이 평균 높이 계산한 이 노란 높이가 이 빨간 높이 어떻게 된다? 이상일 것. 요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일 것. 이상이라는 건 이쪽이 크거나 같을 것. 저쪽이 크거나 같을 것. 그럼 뭐가 된다? 이건 지하층이 된다. 이때는 지하층이 된다. 이게 지하층이야.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H하고 어떤 게 더 지금 커요? 노란 높이가 더 커? 빨간 높이가 더 커? 노란 게 더 길죠? 더 높죠? 그럼 이거 무슨 층이야? 저쪽이 더 크면 지하층이라 그러니까 이건 지하층이라는 얘기야. 아셨죠? 자, 그런데 이걸 뭐로 낸다? 숫자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잘 봐요. 자, 요 평균 높이가 몇 미터래? 5미터래. 평균 높이가 몇 미터? 5미터. 근데 이 층 높이는 몇 미터래? 9미터래. 그럼 이건 지하층이다, 지상층이다? 평균 높이는 5미터야. 근데 층 높이는 9미터야. 그러면 지하층이야, 지상층이야? 아직 이해 못하는 사람은 심각해. 이따 한 문제 틀리는 거야. 자, 어떻게 따진다? 층 높이의 2분의 1이라 했잖아. 그럼 층 높이가 9m니까 2분의 1은 몇 미터야? 4.5m. 어디가 더 커? 5m가 더 커? 4.5m 더 커? 저쪽이 더 크죠? 더 크니까 이거 뭐야? 이건 지하층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따지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럼 거꾸로 잘 봐봐. 이쪽에 최저 높이가, 잘 봐. 최저 높이가 4m야. 무슨 높이? 최저 높이라고 그래서 최저 높이가 몇 미터? 4m래요. 근데 요거는 몇 미터 될까? 층 높이는 7m래. 이거 몇 미터? 7m래. 그럼 이건 지하층이야, 지상층이야? 최저 높이가 4m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건 층 높이는 7m래. 그럼 요 층은 여기야. 그럼 요거는 7m, 요거는 아무리 못 나와도, 그러니까 최저 높이가 여기야, 요거. 지금 평균 높이는 더 위로 올라갔죠? 그럼 최저 높이는 어디야? 요 밑에 지금 선 접한데. 이게 제일 낮잖아. 왜? 경사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죠? 왜 제일 낮은 데가 몇 미터? 5m, 4m. 그럼 평균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4m 이상 되겠지. 머릿수사 그건. 그럼 평균 높이는 아무리 못해도 4m는 이상 될 거다. 최저 높이가 4m니까. 아무리 못해도 평균 높이는 4m 이상 된다. 이 소리죠? 근데 이쪽은 몇 미터? 7m니까 그 반이면 얼마야? 3.5m. 이쪽은 아무리 못돼도 평균 높이는 4m 이상 되는데 여기는 몇 미터 밖에 안 돼? 3.5m. 그럼 이쪽이 항상 더 크다잖아. 그죠? 무슨 층이야? 지하층.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높이라고 내지 않고 최저 높이, 최고 높이로 내. 이게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그럼 최저 높이는 어디죠?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 최고 높이는 어디죠? 여기고. 그죠? 경사가 돼 있으니까 이쪽의 최저 높이, 이쪽 여기가 최고 높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저 높이, 최고 높이 이렇게 나거든. 그럼 문제를 좀 바꿀게. 이게 이제 마지막이야. 최고 높이가 몇 미터래? 5미터래요. 잘 봐요. 최고 높이가 5미터래. 근데 여기는 층 높이는 몇 미터래? 9미터래. 지하층이야, 지상층이야? 말이 되나? 최고 높이가 5m. 이때 층 높이는 4.5죠? 아니다. 그럼 안 된다. 그죠? 최고 높이가 5m, 이쪽에 층 높이가 12m. 12m. 그러면 2분의 되는 건 6m죠? 여기는 6m. 이건 아무리 높아봤자 몇 미터? 5m. 아무리 최고 높이는 거죠? 이쪽은 몇 미터? 6m. 이쪽은 아무리 높아봤자 몇 미터? 5m. 그러면 어디가 더 큰 거야? 최고 높인 게 5m밖에 안 되니까 5m는 넘는 건 없잖아. 근데 이쪽은 2분의 1이 얼마야? 12m이니까 6m. 그럼 이쪽은 아무리 높아봤자 5m. 이쪽은 평균이 여기는 2분의 1이 6m. 그럼 어디가 더 큰 거야? 이쪽이 더 크죠. 저기가 커, 이쪽이 더 커. 이쪽이 더 커. 그럼 이거 무슨 층이야? 지상층. 그때는 이건 지상층이에요. 저기가 크거나 같아야 되지. 이쪽이 크면 무조건 무슨 층? 지상층. 그렇게 따져야 돼. 아셨죠? 그래서 최고 높이 5m 해놓고 이쪽에 12m. 그러면 이거 평균 2분의 1은 6m. 그럼 이건 아무리 높아져 5m. 이쪽은 6m. 그럼 아무리 5m니까 이쪽이 더 작죠? 이쪽이 더 크죠? 그럼 이건 이쪽에 커야지 지하층인데 이쪽이 더 커졌으니까 지상층. 반대로. 아셨죠? 그렇게 개념 정리하는 게 있다. 문제에 들어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죠. 자, 쉬었다가 두 번째 뭐 나오죠? 건축을 좋은 대상 행위.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